이렇게 저기. 보여요? 여기 아, 보고 네네네. 가끔씩 저 봐주셔도 돼요. 아, 네네. 불편하시면. 근데 잘 보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췌장암에 대한 어떤 파라다임은 점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너무 막 실망하시지도 마시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자기는 수술 안 하겠다는 분,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잠시만요. 있나요? 많았어요. 네네네. 사우전드 화이트님, 암 환자 입장은 악착같이 사는 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주어진 삶을 더욱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난생 처음님, 아프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나을 듯 돈도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803 까마귀님, 암 걸리면 치료 안 할 거예요. 남은 시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지나온 삶을 정리할 거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거든요. 네네네.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세요? 참 이게 이게 현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뭐 암이 아닌 이상 그런 환자분의 마음을 제가 위로한다고 할 수 좀 없는 상태고, 그죠? 그 고민과 그 고뇌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공감을 하고, 전 동의를 하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절대로 병원을 오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는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픔이 생긴다든지, 네. 갑자기 못 먹는다든지, 그죠? 네. 갑자기 뭐 토혈을 한다든지, 어떻게 염증이 심하게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이렇게 이 관계를 우리 선생님들과 어떤 게 추적 관찰의 어떤 그런 이 기회 창구가 없으면 덩그러니 혼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병원에도 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리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제가 의견에 공감을 하고, 단 치료를 하지 않지만, 암 치료를 하지 않지만,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뭐 수술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이 주기적으로 뭐 4개월은 4개월, 안부라도 서로 이렇게 보면서 혹시 의료진이 그 와중에 좀 도와줄 여지는 없는지 그런 걸 좀 해줄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환자분이 보호자분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네네. 박선미님, 태원광님, 경수송님, 김수연님, 송혜동님, 한임정님, 또 석하님, 다수 분들이 이제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췌장암이셨는데 먼저 이제 떠나 보내시거나 아니면 투병 중인 걸 지켜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네,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런 췌장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삶과 죽음을 좀 많이 마주하면서 네네. 그거에 대한 고찰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해 그래요.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삶의 순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막말로 암이 없으면 사람이 영생하게 됩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가고 우리가 풍이 없고 심장병이 없고 감염증이 없고 제가 뭐 가다가 차 사고가 안 나고 그런 경우에는 암이 아닌 이상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암이 또 하나의 삶의 하나의 또 이 부분으로서 이 자연스러운 이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렇다고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 할 수도 있지만 아까 그랬죠. 제가 환자가 후회해요. 보호자가. 그때 선생님 그때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볼 거 그랬나 봐요. 이런 후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효과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알아요. 보면 몸이 내가 이걸 받아낼 수 있겠다. 나는 이거 못 받아낸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그런 차 선택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맨 처음부터 겁을 먹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굳이 취해야 한다면 제가 이게 뭐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이 좋은 조건에서 암 치료를 할 수 있으면서 치료가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오래 부분 동안 이 관리를 하면서 편안하게 주변의 사람들과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치료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췌장암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발견되기가 지금으로서는 보면 한 15%, 20% 정도가 되고 한 30, 40%는 좀 진행이 되어서 곧장 수술은 하지 못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수술을 시도하는 단계가 있고 또 한 50% 정도는 이미 전이가 막 있는 거예요. 간 전이라든지 폐 전이. 근데 그 당시에도 환자들이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아주 좀 치명적인 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췌장암이 좀 잘 관리가 되고 좀 예방도 되고 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럴 땐 수술이 방법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어떻게 수술을 할까요? 그 췌장암의 이제 수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췌장은 우리 췌장이 우리 위 뒤에 있는 이제 후복막에 있는 장기인데 그 췌장에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췌장의 이제 이 위치가 췌장의 머리, 그다음에 몸통, 꼬리 이렇게 있는데 네. 췌장이 기다랗게 생선처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머리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췌장의 머리가 우리 몸의 십이지장하고 같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내려가는 길이 담도라고 하는데 그 담도가 췌장의 머리에 박혀서 내려가요. 네. 그렇게 되니까 췌장의 머리에 암이 생기면 췌장과 같이 한 덩어리인 십이지장하고 췌장의 머리에 박혀 있는 담도가 암이 지나가는 길들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암만 딱 떼는 게 아니고 췌장의 머리와 그런 것을 같이 수술하게 되는 췌십이지장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선 탁 자르듯이 이 뒤쪽에 그쪽에는 다른 장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수술 가능하다면 그 췌장의 몸통과 꼬리만 수술하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제가 뭐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그럼 꼬리만 잘라내는 게 비교적 쉬운 그럴 수 수술이죠?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이 환자분들 좀 왜냐면 너무 수술이 복잡해서 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건데요. 보시면 이게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면 여기 이제 식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서 여기 위예요. 위이고 음식물이 쭉 내려가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이게 소장으로 이제 내려오게 돼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에서 담즙이라는 소화제를 만들어서 요 파란색 관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여기 파란색 관이 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주머니 같은 거 있죠. 네, 네. 여기 쓸개예요. 여기 쓸개 빠진 놈 이런 얘기 하죠. 되게 작네요. 요거 빠진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 이유가 바로 네. 이게 쓸개가 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담도가 내려가고 이 위하고 십이지장 뒤쪽에 기다랗게 노랗게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네, 네. 기다랗게 있는 게 네. 그게 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췌장의 머리에 이게 혹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췌장의 머리에는 이게 십이지장하고 담도가 다 같이 한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집니다. 이거를 제가 환자분의 몸에서 떼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지나가는 길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수술을 하게 돼 췌장의 머리에 있는 혹을 암을 수술할 때는 보시면 그 암이 있는 췌장하고 머리 이게 한 30% 돼요. 췌장이 30%. 그다음에 그 췌장을 둘러싸고 있는 십이지장 그리고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가 췌장에 박혀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담도 그다음에 담도에 매달려 있는 쓸개까지 여기를 없애는 것이 췌십이지장 절제술이라고 해서 췌장의 머리에 있는 암을 수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 음식물도 내려가야 되고
남아있는 췌장 소화 기능 살려줘야 되고 그죠? 간에서 내려오는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몸의 소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간에서 내려오는 담즙은 일로 내려가고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일로 내려오고 위는 이쪽으로 붙여주고 그러니까 완전 길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상당히 쉬워 안 쉬워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오려냈다가 다시 붙여냈다가 이 수술은 상당히 좀 어려운 수술이어서 아침에 들어가면 오후 늦게 초저녁에 나오는 아주 한 땀 한 땀 하는 수술입니다. 과거에는 이 수술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수술 후 사망률이 50% 됐어요. 네. 생존할 수가 없어서 1960년대, 50년대는 소위 수술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많은 연구와 경험들 그다음에 수술 후 우리가 이 수술 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발전되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회복하게 되고 이거와 관련된 수술 합병증 또는 이거로 관련된 수술 사망률이 한 1%, 2% 그냥 상당히 안전한 수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췌장의 머리에 발생하는 그러한 안 좋은 혹들은 아주에 있어서는 이 최시비장 절제술이라는 이것이 상당히 안전한 수술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복잡한 수술도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도 가능하게 되어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외과 췌장외과 의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 되겠죠. 복강경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복강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수술이라 하면 개복 수술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남북통일 남북통일 절개해서 네. 쫙 이렇게 개복해서 했으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보면 많이 상처가 크고 네. 그러면 아프겠죠. 네. 바늘 하나 찔러도 아픈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복이 늦고 그것 때문에 이 퇴원도 늦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같은 수술을 구멍 몇 개를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같은 이게 기다란 수술 도구를 넣어서 그 카메라에서 잡히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구멍을 통해서 젓가락 같은 나무젓가락을 놓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봇 수술 그게 아니에요? 복강경 수술이에요. 그게 복강경 그러면 수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복을 하고 이렇게 수술하는 거는 어때요? 그래도 수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외과 의사가 손을 네. 그죠 잘 써서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복강경 수술하 있는 거는 영상을 보고 나무 작대기를 넣고 수술하니까 어때요? 이게 수술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움직임도 이렇게 움직여야 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좀 수술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니까 3차원이 아니죠, 그죠? 2차원이죠. 그러니까 2차원 하면 우리 한쪽 눈 감고 이거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못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원근이 안 맞아서 네. 그렇거든요. 마치 그런 현상을 극복하면서 제가 수술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죠. 하지만 환자 편에서는 상처가 적으니까 환자 편은 되게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수술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로봇 수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 수술은 우리가 손목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또 이제 그 3차원의 수술 시야를 보면서 외과 의사가 수술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런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비용이 이제 더 네, 만만치 높아지니까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로봇 수술은 상당히 고가의 수술이고 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은 약간 좀 우리하고 좀 보험 시스템이 달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는 새로운 로봇 수술 시스템도 많이 개발되고 또 이제 여러 나라에서 그런 수술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새로운 보험 체계도 많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암이 이제 있잖아요. 환자가 우리 부모님이 암이다, 내 친구가 암이다 하면 다 끝인 줄 알아요. 특히 췌장암은요? 다 죽음으로 알아요. 특히 췌장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느 환자분은. 정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면 1년에서 2년. 1년에서 2년. 어떤 분 더 가요. 네.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서 지금 내가 이분과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추억,
또 좋은 걸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죽음의 그냥 끝에 이렇게 매달려서 그런 같이 지낼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를 이렇게 스스로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췌장암 환자를 많이 봐오고 그 끝도 많이 봐온 환자를 봐온 이제 의사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짧네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추억과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히려 더 병이 없을 때보다 더 좋은 관계로 서로가 이 삶을 정리할 수 있고 이 삶에 대해서 이 통찰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환자들이 얻을 수 있고 실제로 그래요.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기회를 로 생각을 하는 것도 암을 또 이길 수 있는 또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얻어서 또 보호자의 힘을 얻어서 또 가족들의 힘, 또 지인들의 힘, 또 선생님들의 힘, 또 이런 우리 의료진들의 좀 이렇게 도움들 받고 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암이라는 거. 네, 마무리는 에드워드 인수킴님의 댓글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남기셨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환자들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